WTV입니다. 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채채님, 윤여사님, 기똥찬님, 네, 가브리엘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 주가 밝았는데, 그래도 뭔가 주말 되면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날씨가 조금 더 풀린다고 하니까 뭐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 배너가 좀 바뀌었죠? 이 배너 보시면, 제가 치킨 이벤트 하니까 다들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저희가 이 치킨 이벤트를 계속 연장해서 하기로 네, 제 대표님께 말씀드려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블리큐 이제 계좌 개설하시거나 블리큐 제휴 서비스에서 신청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모두 다 치킨 기프티콘을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신규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거 순서는 위에 있는 1단계, 2단계 따라서 아래 이제 저희 댓글에 링크로 계좌 개설하시거나 뭐 제휴 서비스 신청하시면 되고 그 다음 신청하시면 제가 명부 확인해서 아마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일부 2차 전지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시장이고요. 그 외에 좀 순환매가 확실히 좀 돌고 있다라는 게 보였습니다. IT 업종도 좀 강했었고 그 외에 일부 뭐 조선 업종 이렇게 좀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전일 대비 0.4% 상승한 2514포인트, 코스닥은 0.15% 상승한 82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아직 그렇게 강하게 반등하지 못했지만 미국 증시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환율이 전일 대비 0.14% 빠진 1304원 정도고 시장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또 뚫고 가고 있어서 이런 게 전반적으로 또 증시들의 긍정적인 흐름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우가 지금도 과열권에서 매도 신호가 일부 뜨고 있지만 그래도 강하게 지금 밀어붙여서 올라가고 있고요. 52주 신고가를 갖다가 돌파하고 나서 밀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한 번 더 지켰기 때문에 이제 다우를 중심으로 한 S&P 500, 나스닥의 또 강세가 이어지는 하루였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우상. 네, 다우 보시면 전일 대비 0.82% 상승했고요. 그래서 어제 그 전일의 급등세를 갖다가 이어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고금리 쪽에선 나스닥보다 이런 다우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을 한번 볼까요? S&P 500. S&P 500도 지금 전고점 부근에 있죠. 그래서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를 아예 빼놓고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S&P 500도 지금 자리가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이다. 그래서 만약에 다우를 따라서 간다면 S&P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나스닥인데 나스닥은 사실 전고점은 먼저 돌파했다가 돌파 후 지금 쉬어가는 흐름이죠. 그런데 이제 다우랑 S&P가 또 전고점 뚫고 먼저 가고 있으니까 그걸 또 뒤따라서 갈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여기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지지선을 갖다가 좀 다지고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 구간을 갖다가 잘 버티면 나스닥 역시도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기술적 위치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만 또 지난 주말 또 파월 의장 연설에서도 생각보다 그렇게 매파적이지 않은 발언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벌써 내년에 뭐 6회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뭐 이런 설레발도 치고 있긴 한데 금리 인하의 시기가 앞당겨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질수록 실제 금리 인하가 일어나는 초까지는 증시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산타랠리가 뭐 펼쳐지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들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한국 시장을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한국 시장 보시면 코스피는 지금 뭐 자리에서 나쁘지 않은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잘 머무르다가 따라서 전고점 돌파도 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2차 전지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계속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코스피랑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되겠죠. 코스피는 여기 위에 지금 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아마 코스닥의 키 맞추기를 우리가 또 보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또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 하나의 자산이 생겼습니다.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을 같이 또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비트코인이 이번에 또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4만 달러를 돌파했고 하나로는 지금 5,500만 원인가요? 5천만 원인가? 네, 아무튼 거기를 지금 돌파했거든요. 볼까요? 1,550만 원 지금 이 가격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꽃놀이패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음,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는 올라가는데 미국 국채가 안 팔려.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미국 달러가 옛날만큼 강하지가 않네. 이제 달러도 이제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무제한으로 국채를 찍어내 가지고 할 거지? 저러다가 또 한번 터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가 있을 때 그래 그렇게 됐을 때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이 낫겠네 하면서 오히려 달러보다 비트코인을 신뢰하면서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리고 반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서 위험 자산으로 투자 심리가 이제 이동할 때는 비트코인 위험 자산이잖아. 변동성 크니까 여기에 투자하면 되겠네 하면서 또 돈이 몰리게 되고 아까 이런 지금 또 상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아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금 가격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 중심으로 순매수, 코스닥 중심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이제 코스닥을 이제 순매수하면서 코스닥을 좀 지켰고요. 시장이 지금 일단 중국 시장부터 빠르게 지금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침체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럼 중국 시장이 침체 구간에 들어갔을 때 미국 시장이 이제 과열권에 있으면 우리가 또 여기서 조정이 나오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한번 보면 12월 4일 이제 오늘이죠. 산업부 2차관 UAE 출장이 있고요. 그 다음 국제우주탐사조정그룹 회의가 있고 국제해운 탈탄소화 및 글루카본 토론회, 산업부 한국 EU 산업공급망 정책 대화, 그린바이오 산업발전협의회 정상회담 개최, 산업부 친환경 바이오연료 얼라이언스 제4차 전체회의, NC소프트 신작 TL 출시, 더게임 어워즈 TAG 개최, TGA 개최, 그리고 미국 혈액학회 개최 이렇게 지금 일정이 많은데 일정을 그냥 이렇게 있구나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봤을 때 이걸 가지고 수익을 보려면 어, 이게 어떤 식으로 엮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서 그냥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음, 제일 쉬운 건 이런 거겠죠. NC소프트 신작 TL 출시가 되어 있네. 그러고 나서 그러면 NC소프트는 요즘 흐름 어떻지? 저점을 잘 올려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NC소프트처럼 대형 회사들은 신작 출시 전에 보통 증권사 리포트도 다 나오고요. 그리고 지스타에서 이미 TL을 선보였기 때문에 TL에 대한 또 사람들의 이용 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이 흥행할까 말까에 대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해서 이제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고 일정을 놓고 봤을 때는 12월 7일이면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사이에 단기적으로는 짧게 움직일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고 트레이드 하신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들어가 볼 수는 있겠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올라가고 있고 추세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이렇게 NC소프트의 거래량 들어오면서 바뀐 지점부터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죠. 제가 게임주 봐야 된다고 할 때 그 흐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12월 9일에 미국 혈액학회가 있다 하면 이 미국 혈액학회에 뭐 나가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검색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어, 미국 혈액학회 이제 나간다라는 얘기가 또 이렇게 기사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 그래서 나가는 기업들 뭐 있는지 봐도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런 기업들 한번 찾아보는 거죠. 최근에 계속 저점을 올라오면서 상승을 했었네요.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좀 꼬리는 달렸고 꼬리가 달린 위치가 저항 구간에 있구나. 오늘 저항이 걸렸네. 근데 만약에 이 저항을 돌파하면 나는 한번 지켜봐도 되겠다.
이 하락 모멘텀에 타고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보면 여기 에너지와 관련된 일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된 것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주가 바로 이렇게 탁 움직이진 않겠지만 음, 흐름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아, 이런 일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산업망, 공급망, 에너지망 이제 이런 게 계속 글로벌적인 이슈가 있다라는 건 머릿속에 넣어두면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직접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아무래도 시너지가 날.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엮기로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 일단 네이버가 2.18%, 네이버가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뭐 뉴스가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가 하고 있는 본업들이 뭐 계속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요. 일단 네이버의 유료 콘텐츠 플랫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이거 여기에서는 지금 뭐 다양한 콘텐츠들이 발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튜브나 텔레그램을 많이 해서 인플루언서가 되신 분들이 자신의 부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또 이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주가를 보면 네이버는 뭐 최근 계속 저점을 올려가고 있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이게 실적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또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네이버는 그거 말고도 내년에 네이버 웹툰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렇게 많은데 네이버 웹툰이 처음으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내년에 자회사 상장인데 그것도 나스닥 미국 쪽 상장이라서 또 초대형 대여가 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15.36% 급등을 했는데 오늘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A랑 BM이죠. 삼성 SDI와 2028년까지 5년 동안 44조 원의 양극재를 공급한다는 계약을 했습니다. 예, 엄청난 규모죠. 이게 보통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과 플러스 기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5년 동안 이게 막 100년 동안 44조면 얼마 안 된 걸 수도 있는데 5년 동안 44조면 1년에 거의 8조 원 넘는 규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좀 반응을 해줬던 것 같아요. 반응을 해줬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항 구간이 있었는데 이 저항 구간을 갭으로 뛰어넘었다. 여기서 이렇게 있던 자리를 오늘 갭으로 뛰어넘었다. 뭐 꼬리로 끝난 건 아쉽긴 하지만 아마 꼬리가 끝난 이유는 이 구간에 있는 매물대를 좀 소화를 해야 되니까 한 번만에 돌파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 BM이 지금 오늘 기점으로 해서 방향성이 급반등하면서 쭉 갈지 아니면 뭐 다시 내려갈지 이건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음, 지금 자리부터 이제 안정적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좀 유지만 해줘도 전 좋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 2차전지가 일부 기여를 해야 되는데 에코프로 BM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그 아래에 단에 있는 2차전지주들도 다 좀 긍정적인 흐름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LNF도 오늘 6%대 상승하면서 저항이 있다고 했는데 에코프로 비행과 함께 저항을 돌파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지금까지와 좀 다른 모습인 게 BM이 같이 커플링해서 움직이는 친구는 LNF가 아니라 에코프로였거든요. 근데 반면 에코프로는 오늘 7%대 하락을 했고요. LNF는 우리 6%대 상승을 하면서 지금 에코프로 BM과 LNF가 이제 함께 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LNF가 이 2조 5천억대 이제 투자를 대구에 한다고 하고 대구시와 이제 함께 손을 잡고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LNF는 사실 지금 영업 현금에서 지금 플러스가 그렇게 크게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런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으로 이제 투자금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금 조달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자금 조달 방안이 좀 밝혀지면 그거에 따라서 또 한번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가 오늘 3%대 상승했는데 HLB는 전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내려와서 요 바닥에 기회를 줬으면 하는데 기회를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부터가 아니라 최근에 계속 지점 IR들 다니고 있거든요. 네, HLB는 대대로 진양곤 회장이 직접 IR을 다니는 시점으로 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보면 2017년 그리고 2014년이라고 했었나?
기사상에서도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여기 2014년, 2017년 증권사 영업점 순회 IR을 진행했고 그때마다 주가가 가늘게 반응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IR을 다 다니는 이유 자체가 그런 이 회사를 이끄는 오너로서 회사에 대한 뭐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우리 회사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본인이 직접 증권사 영업점 기업 설명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다시 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도 꾸준히 HLB에 대한 뭐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어요. 보면 승리를 향한 빌드업이라는 내용으로 22일에 한번 발간된 적이 있었고요. 신약 허가가 아니라 신약 허가를 갖다가 상용화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불을 지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HLB는 대형주임에도 대형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게 에코프로와 또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에코프로도 막 급등할 때 화끈하게 가잖아요. 조 단위 회사가 상한가도 가고, 근데 HLB도 보면 간간히 이렇게 상한가 찍고 내려온 적도 있고 해서, 뭐 지금 자리가 신규 매수 자리 입장에서는 좀 애매하다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만 보유자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HPSP가 좀 과열권에서 이탈하는 최근 이제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자리에서는 단기 이 정도 오르면 이제 급등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급등주는 단기적인 추세가 이탈하는지 보고 추세를 할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급등해서 VI가 걸릴 때마다 일부 분할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당장 추세를 단기적으로 이탈한 건 아니라서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알테오제. 알테오제는 오늘 저희가 변곡점에서 매도 신호가 좀 나왔고요. 이 자리가 저항으로 좀 평소에 작용하던 자리라서 이렇게 밀리게 되면 추세 이탈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이제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제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기점으로 그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BM이 아까 갭상승하면서 돌파하는 거 보여드려서 2차전지 쪽으로 다시 돈이 들어왔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HPSP처럼 그리고 알테오젠처럼 최근에 이제 수급을 갖다가 끌어당기면서 뭐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정고점 근처 갔던 친구들은 매도세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그 자금이 또 2차전지랑 또 바닥에 있는 친구들로 도는 순환매 흐름이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단 대형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늘부터는 수급 주체가 갑자기 들어오는 쪽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분리리포트 종목 중에서는 플레이위드가 8.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실엠이라는 이제 게임을 출시했는데 이게 주말에 구글 인기 순위에서 뭐 1등을 했습니다. 보면 일단은 출시할 때 게임주들이 통상 소멸되면서 기대감이 사라지고 하락을 하는데 그 다음 이제 성과가 좋거나 뭐 계속 여기서 기대되는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거나 유저가 계속 늘어나거나 하면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위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음, 조정이 나왔더라도 추세 자체는 크게 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추세에 깨지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 추세도 점점 이렇게 넓은 채널형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코스맥스가 최근 조정을 갖다가 마무리하고 이제 최근 해도 뜨고 변곡점에서도 매수 신호가 뜨면서 이게 신호가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블릭스 지표상에서도 매수 신호가 뜨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가 여러 개가 겹치는 자리가 나오면 좀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희가 차트로 보고 있는데 대부분 VIP 차트로만 보시면 밑에 블릭스는 안 나오고 그리고 수급봉도 크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지금 뭐 저희가 이거 같이 볼 때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이거 등급에 대해서는 좀 뭐 예탁금을 더 받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좀 원하신 분들이 계속 연락이 오셔요. VVIP 등급 차트를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희망하신 분들께는 뭐 따로 이렇게 조건 차등화를 둬서 뭐 열어드리거나 할 계획은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맥스는 지금 오늘 나온 기사는 이제 태국에서 계속 그런 색조 립스틱이나 이런 화장품의 그런 매출이 계속 잘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계속 한국에 대한 뭐 동경과 우상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서 그런 화장품이나 그리고 또 먹거리 이런 것도 계속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맥스가 단기적으로 계속 며칠간 10일,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조정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번 자리에서는 반등을 좀 해볼 만한 것 같고요. 조정을 받으면서도 음, 이전에 조정받았던 이 부근 여기 보이시죠? 이런 자리에서 반등을 해서 기술적으로는 뭐 나쁜 자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세가 꺾인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렇게 봤을 때 하락 추세거든요. 이럼 그렇다면 이 추세를 돌파하는지 돌파하지 못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하락 추세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내려올 거고 돌파하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코스맥스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신규 진입을 뭐 오늘 하셨다 하더라도 이런 추세 저항 그리고 가격 저항 두 개가 있으니까 이런 구간도 같이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애매하게 뭐 오히려 이런 위에 자리에서 상승한다고 따라 사면 물릴 확률이 있다. 요거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좀 강했던 주요 키워드들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토큰 증권, 비트코인, 중국 폐렴, 2차전지 이렇게 네 가지고요. 네 가지 중에서 간단한 거 말고 토큰 증권부터 먼저 보자면, 일단 이 토큰 러쉬에 대한 기사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 레디 핑크 그 블랙록 CEO가 인터뷰했던 내용이랑 같고요. 일단 오늘 이제 상승했던 이유는 K옥션의 자회사 투게더아트가 미술품 투자 계약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슈로 오늘 다시 한번 불이 붙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에 한번 올려드리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STO 대장인 갤럭시와 머니트리, 갤럭시와 SM이 모두 급등하고 있다라고 했었고요. 이 친구들이 먼저 시세의 스타트를 끊었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STO라는 거대한 키워드로 시장에 돈이 오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경매사, 뭐 서울옥션, K옥션, 이 친구들이 단순 이제 경매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STO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중소형 증권사까지 이제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STO에 들어가는 뭐 플랫폼이나 이런 걸 또 만드는 친구들 쪽으로도 뭐 일부 수급이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STO가 이렇게 큰 흐름이 있는데 STO에 대해서도 좀 헷갈리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STO가 토큰 증권이라고 부르는데 NFT와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NFT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가상에서 만든 뭐 작품이나 뭐 그림이나 뭐 어떻게 보면 그래픽 쪼가리죠. 그럼 그래픽 쪼가리에 대한 대체 불가능한 보증서 같은 거를 발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실물이 없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토큰 증권은 미술 이야기, 예술품, 아니면 하다못해 뭐 음악, 그리고 음악의 저작권이죠. 정확하게는 음악의 저작권, 혹은 뭐 황소, 아니면 부동산,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실물이 있는 거에 대한 이제 투자계약 증권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뭐 100개로 쪼개든 1000개로 쪼개서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수익을 수취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라서 실물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있고요. 이게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다양하죠.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고 다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음, 이 갤럭시와 SM은 지금 거의 기대감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거의 장외 사업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식도 장내 주식이 있고 장외 주식이 있는데, 장내 주식은 그 증권사 HTS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 하고, 비상장이거나 상장이 안 돼 있어서
장외에서 거래된 주식을 장외 주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이 STO도 그렇게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증권사들을 통해서 아마 발행되는 그런 STO들이 아마 장내 STO처럼 될 거고, 증권사 이외에 발행처를 통해서 발행되는 게 장외 STO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어, 갤럭시아 머니트리나 뭐 갤럭시아 SM이 이미 증권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아직 가질 수는 없으니까 이 친구들은 장외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외 거래소를 갖다가 만들어서 거기서 그런 토큰 증권을 갖다가 거래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이들이 만들었던 그런 코인들이나 NFT들을 통해서 시장에서 보였던 그런 전적이 있죠. 그런 전적에 또 시장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갤럭시아 머니트리 계열이 또 한 줄기가 될 거고, 아마 K옥션이나 어, 서울옥션 뭐 이런 친구들도 비슷한 그런 걸 노리고 있겠죠. 반면 증권사들은 본인들을 통해서 직접 이제 토큰 증권을 발행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큰 증권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빠르면 내년 1분기에 이게 상용화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가봐야 알 것 같고요. 뭐 지금부터 이미 시세가 시작되는 게 내년 1분기까지 쭉 시세가 저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분명 또 가다가 한번 꺾이거나, 한 번만에 이제 법제화가 되고 있지만 그 제도권이 한 번만에 안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 보면 일단 오늘 24% 급등을 했고, 저는 여기 단기 평선을 가져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전고점도 돌파했었고, 머니트리는 지금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저항들에 좀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고, 이게 아직 실물로 보여진 게 아니라 좀 추상적인 개념이 있다 보니까 테마성으로 좀 접근을 아직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 일단 오늘 급등해서 또 위치가 11,350원으로 끝이 났는데, 위에 12,200원에 저항이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급등할 때마다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갤럭시 SM도 오늘 상한가를 갔죠. 갤럭시 SM 처음 얘기할 때도 매집은 계속 보이는데 주가는 갤럭시와 머니터링 가는데 이 친구는 안 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언급을 했었죠. 네, 그랬는데 확실히 한번 튈 때 이렇게 화끈하게 가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갤럭시 SM 전고점 저항을 갖다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친구들에게 더 이상 매수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친구들이 갔으니까 후발주자들을 갖다가 봐야 되는데, 이제 2등주가 K옥션, 서울옥션 이런 친구들이고요. 이제 추세를 갖다가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세 돌파하고 나서 혹시 눌림목을 준다면 그거 한번 노려봐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바닥에서 거래량도 서울옥션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일단 이런 서울옥션, K옥션도 다 자회사를 만들거나 JV를 갖다가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해가지고 지분을 서로 넣어가지고 또 만들고 있기도 해요.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친구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 외에 뭐 핑거 같은 친구들도 같이 지금 따라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바닥 대비 2배 정도 오른 자리고요. 차익 실현이 나오고 면 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증권사 중에서는 SK증권, SK증권이 오늘 8%대 상승했고, 아무래도 증권사들은 좀 아직은 그렇게 강한 모습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약하고, 근데 SK증권이 과거에 이렇게 한번 급등 나왔을 때도 제가 처음 수혜주로 언급했었던 게 증권사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때 SK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뭐 하나투자증권 이런 친구들이 한번 움직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이거 전적에 따라서 엮인 이력이 있으니까 SK증권이나 코리아에셋, 이렇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같은 거는 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때 한번 또 반짝 상승했다가 많이 내려왔네요. 고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은
그런 오늘 이렇게 25%대 강세를 보였던 건 비트코인이 또 급등을 한 이유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그 업비트 지분을 좀 들고 있죠? 맞나요? 봐야 되겠다. 아, 그죠. 두나무 지분을 들고 있죠. 하나투자증권에서 두나무 쪽 지분을 들고 있고, 업비트가 두나무 자회사죠.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로 또 엮이게 되는 것도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영향, 그리고 STO 영향도 같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대장주로는 우리기술투자. 이 현재 대장이고요. 오늘 28.5%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이 가격대쯤 와 있던 것 같은데, 주식은 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출발한 감이 있고, 물론 비트코인이 이 위에쯤 자리라고 해서 우리 기술 투자가 무조건 저길 따라간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예전과 같은 좀 강력한 시세를 낸다면 우리 기술 투자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항도 일부 돌파를 했네요.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 이 비트코인 관련주는 좀 애매하다 생각해요. 뭐 다날, 위지트, 티사이언티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 뭐 IOK, 초록뱀 엮이는데 이 비트코인 안에서 빗썸 계열인데 비트코인을 엮였다 하면 그냥 걸으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쪽은 어, 다들 선수들이 뛰어들어와서 그런 M&A 선수들이나 약간 무자본 M&A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좀 더럽혀놔서 건드리시지 않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냥 뭐 오리기술 투자, 하나투자증권 많이 해봤자 한까지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날도 오늘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많이 빠져서 이 친구도 반응은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최근 한 달 정도 이렇게 거래량 많이 들어왔고요. 매집이 많이 보이는데 생각보다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의 가능성이 전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폐렴 이쪽과 관련해서는 계속 조금씩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 크게 퍼진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직 없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선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마 혹시 국내에서 감염자가 뭐 한 명이 나왔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가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리는 공공장소에 있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아마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돼서 그냥 폐렴 관련 주식들이죠. 이런 친구들은 아마 테마성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많이 엮이는 게 국제약품이 요즘 계속 엮인다 했었고 그 외에 뭐 진단키트로 수젠텍, 진단키트 그리고 직접적으로 폐렴 관련 기업들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뭐 볼까요? 국제약품 18% 등을 했고요. 저는 그때 국제약품 뭐 이렇게 가더라도 그냥 이 친구 그냥 안 하고 다른 거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냥 가면 보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오르는 친구들 많기 때문에 국제약품 그리고 위더스 제약, 위더스 제약도 저점을 조금씩 올리면서 한번 슈팅 각을 뭐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음, 알리포 제약 여기는 관련 없나 보네요. 그리고 2차전지 2차전지 쪽 기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텔레그램에서 제가 올린 것 중에 아까 SDI 쪽 수주 말고 이게 또 하나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건데 합작기업 중국 합작기업의 지분이 25% 넘어가면 IRA 보조금 제외되는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보면 이게 FEOC라고 해서 해외 우려 기관으로 이제 중국에서 배터리 업체 중에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이런 우려 기업으로 지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려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전기차 보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는데 합작법인을 보통 세울 때는 개인적으로 같이 세우면 뭐 3대 3대 3 이렇게 하고 아니면 보통 이제 두 기업이 많이 조인트 벤처를 하죠. 만약에 1대1로 JV를 설립한다 하면 뭐 51대 49,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25%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준다라고 하니까 이 지분율을 갖다가 다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렇단 말은 어, 돈이 부담돼 가지고 JV를 설립을 했는데 어, 갑자기 돈을 갖다가 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분을 그만큼 더 확보를 해야 보조금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좀 영향을 받는 기업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오늘 대형주 중에서 주가가 좀 빠졌던 친구들은 그런 영향으로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SK온도 이런 곳에서는 완전 자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기본적인 광물 원재료 확보나 아니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JV를 또 많이 쓰고 어 그거 외에 좀 한국 배터리 셀 업체에 좋은 점으로 작용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포드랑 그 CATL이 합작법인 설립을 했거든요. 합작법인 설립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규제를 갖다 우회해서 여기 JV를 설립을 했지만 이번에 이 중국 기업 지분 25% 이상 이거 법안 FEOC가 발의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분 여기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CATL의 약간 진출에 제동이 걸린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거에 따라서 손해를 본 기업들도 있지만 수혜를 본 기업들도 있는데 분리막이나 전해액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런 소재 점유율이 거의 60% 이상, 70%에 육박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EOC 때문에 분리막이나 전해액 관련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어떻게 보면 제동이 걸린 거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기업 한국산 분리막 전해액 만드는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거라는 생각이 보이면서 오늘 솔브레인 홀딩스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이런 친구들이 오늘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면 솔브레인 홀딩스가 15%대 이제 갭으로 떠가지고 상승했고요. 이 갭도 정확하게 저항을 갖다가 밟고 그 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바로 밀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갭을 띄우긴 했으나 밀리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는지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음, 2차 전지의 온기가 돌기 시작하면 아마 이 친구들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대로 안 밀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솔브레 홀딩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SKI 테크놀로지도 조정을 심하게 받았죠. 이때. 조정 심하게 받았다가 지금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음, 최근에 여기 지수 바닥을 쳤을 때랑 오늘 이렇게 수급봉이 들어왔는데 이 들어온 자리가 바닥 구간이라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좀 봐줄만 한 자리다. 오늘 또 그리고 이 자리 돌파한 것 같은데 7만 7,200원인데 여기 돌파했고요. 종가 기준. SKI 테크놀로지도 추세가 좀 바뀐 것 같다. 여기서 아마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FEOC의 영향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면 아마 또 반응할 것 같아요. 그 외에 엔캠 그리고 천보 그리고 WCP 2차전지 밸류체인 안에서 이제 그런 전액 분리 가제 만든 친구들이 좀 이렇게 반응을 했다. 요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원격 의료가 좀 움직였었는데 원격 의료 관련해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움직였었죠. 그래서 인성정보는 저항이 중요하다 했는데 오늘 안 밀리고 저항 이렇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저항 돌파해 준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거래량도 전일보다 더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밀어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외에 헤어랩스, 컴퓨터. 헤어랩스는 보시면
전일에는 장대 양봉이었는데 이렇게 밀렸죠. 이거는 그렇게 뭐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컴퓨터도 그렇고. 음, 행성 정보는 나쁘지 않게 마감했는데 나머지 친구들이 다 밀려서 끝이 났어요. 이러면 여기 원격 의료 쪽은 한번 쉬어갈 가능성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마지막 요소수 얘기가 있는데 요소수는 저는 또 일시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서 요거 얘기는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초반에 시장에 이제 수급 변동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이제 혹시 많이 산 종목이 있으면 여기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사모펀드가 SKI 테크놀로지를 오늘 시총 대비 가장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를 했다. 그리고 코스맥스도 순매수했고 LIG 넥스원, LIG 넥스원은 계속 고점을 갖다가 향해 가고 있고요. 여기서 바닥 다지고 올라온 친구들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의 방향성이 바뀌면 바닥에서부터 수급 들어오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랑 그리고 최근에 좀 강했었던 쉬어가고 반도체 안에서 뭐 HBM이나 AI, 온디바이스 AI 뭐 이런 쪽 살짝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때 움직이는 거는 그동안 조정받았던 친구들이 고개를 들겠죠.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아까 조선 쪽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HD 현대, HD 현대중공업도 지금 계속 반등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조선업은 이때 추세까지는 그지 않았는데 이런 비교는 했었죠. 옛날 가격대에 지금 돌아와 있다. 그런데 매우 싼 자리가 아닌가? 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러고 나서 HD 현대중공업은 계속 반등을 하고 있고 HSD 엔진도 반등을 좀 하다가 지금 살짝 뭔가 브레이크에 살짝 걸린 느낌이죠. 앞에 저항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하나오션이 이제 갑자기 급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긴 했는데 돌아왔어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뭐 많이 오르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쪽도 계속 움직이는 보면 될 것 같고 조선 쪽은 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신효성가를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OLED 쪽을 배서브님이 이제 한 강조하신 적이 있었죠. 그래서 OLED 쪽에 혹시 이번에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OLED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마감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음, 질문 있으시면 저희 질문 한두 개만 받고 마치도록. 오늘 좀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좀 얘기를 했었고 네, NFT 설명하다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픽 쪼가리라고 했는데 네, 그 그래픽 쪼가리들이 비싼 거는 막 몇천만 원도 하고 몇백만 원도 하고 그랬었죠. 지금도 유명한 작품들은 뭐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NFT보다는 STO가 더 실현화 가능성에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물 자산을 갖고 하는 거라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산가들이 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뭐 미술품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만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STO 시장이 개화가 되면 코인 시장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무법지대가 되면서 안에서 분명 빈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빈틈이 뭔지 빠르게 찾는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큰 돈을 벌 수 있는 생각을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STO는 좀 공부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공부를 하시면서 STO가 어떤 원리로 발행이 되는 거고 이걸 다룰 수 있는 업체들은 뭐가 있고 관련된 시장의 법은 현재까지 뭐가 만들어져 있고 이런 거를 좀 살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동제약이요. 광동제약 그 쌍화탕 유명한 회사 아닌가요? 광동제약. 아,
아, 쌍화탕 맞다. 쌍화탕 유명한 광동제약. BL 헬스케어 뭐 기사가 하나 나왔네요. 분 전에. 음, BL 팜텍으로부터 BL 헬스케어를 하네요. 이거가 M&A가 되고 나서 주가 흐름이 만약 크게 움직인다면 기대감이 시장에서 있다라는 건데 음, BL 헬스케어가 정확히 뭐 하는지를 살펴봐야겠지만 만약에 뭐 회사에서 알아보고 사긴 했겠죠. 그렇지만 저런 이제 자회사를 새롭게 인수를 할 때는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 보실 필요가 있다라 생각하고요. 모르겠으면 거기 IR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다 생각합니다. 그 외에 뭐 최근 실적이나 이런 부분 아마 강동제약도 히트 작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네릭 업체라서 돈은 잘 벌고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시총이 3,700억인데 그래도 한 400억에서 300억 사이 돈 벌고 있죠. 올해 3분기까지 해서 전년 대비 43% 영업이익 증가했으니까 400억은 충분히 넘길 텐데 그럼 PR이 10도 안 되는데 제네릭 업체들이 PR이 10이 안 되는 업체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약 개발에서 그렇게 큰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도 있고 성과를 내더라도 그게 좀 유의미한 어, 상품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주말에 스터디 다니는데 주말 스터디 가서 이제 그 바이오 업계 VC로 계신 형님께 하나 배운 게 많은 투자자들이 라이선스 아웃은 되게 주목하는데 라이센스 인은 별로 안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센스 인이 왜 중요하냐면 해외에서 잘 팔리고 있는 약의 권리 판권을 한국에 가져와서 팔면 당연히 해외에서도 인기 많은 이유는 약이 있겠죠. 그럼 한국에서 팔면 당연히 잘 팔릴 거고 그럼 그게 다 현금으로 찍히게 되는 건데 어,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 되게 간과한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 해주셔서 광동제약도 만약에 그런 라이센스 인을 하고 있는 약물이 있는지 그리고 뭐 신사업 위해서 지금 자회사 인수했던데 이 인수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까지 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네릭 업체들은 하나의 리스크가 공통적으로 리베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리베이트가 옛날부터 의사들과 과의 관계가 엄청 끈끈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료기기나 그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왜냐하면 어,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것도 있고 그 리베이트를 통해서 자신의 약품을 그 병원에 납품을 하기도 하고 의사 입장에서는 제네릭 약들이 거의 다 효능이 거기서 거기다 보니까 자기가 좀 더 친분이 있거나 관계가 있거나 유익이 되는 이제 제약사의 약을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게 걸리게 됐을 때 과징 최근에 JW 중해제약 주가가 AI 신약으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과징금 300억 때려 맞고 주가 이렇게 급락했는데 이 친구도 영업이익을 거의 많이 날렸거든요. 이번 과징금으로 보면 재무제표상에서 600, 600억에서 700억 사이에 벌고 있는데 과징금 300억 때려 맞으면 영업이익 절반 날라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리베이트 리스크도 좀 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거래량이 기술적인 부분 얘기하면 최근 거래량 들어온 거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유의미하다 생각하냐면 주가가 거래량 들어오고 나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 이 정도 선에서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고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게 뭐가 들어와서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10월 13일에 무슨 기사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볼까요? 10월 13일 10월 13일 적용하고 저는 이제 예전 기사 볼 때는 이렇게 네이버 뉴스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날짜를 최신순으로 땡겨가지고 보거든요. 음, 모더나와 파트너십을 이어간다. 이 뉴스 때문에 한번 띈 것 같은데, 코로나19 백신 얘기였네요. 이게 주가를 계속 유지할 만큼의 파급력이 있는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기술적인 위치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서 또 새로운 뉴스 나온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수렴하는 자리에 있어서 수렴하다가 방향성이 나오겠죠. 방향성이라 함은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익 중이시라면 방향이 위로 나왔을 때 여기 위에 저항을 좀 그어두고 저항 근처에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또 기다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탈을 하면 비중 축소를 하는 식의 대응도 가능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OLED 관련주, 네,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관련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것 같습니다. 공부 영상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한번 찍어서 올려볼게요. 지금 관련 기업들 보면 신성인지 그리고 FNS FNS테크 이 친구는 최근에 저항 돌파. 사실 이거 저희 보고서 써놓고 못 냈는데 급등해가지고 음, 어떡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릴지. 그리고 PNH테크 이 친구는 저점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아무튼 OLED 쪽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년에 새롭게 애플향으로 아이패드에서 좀 위에 상단 모델들이 OLED가 탑재가 되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수혜가 될 만한 찾으면 될 것 같고, 음, 거기서 이제 아마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 계열로 나눠서 각 계열별로 어디가 더 수혜가 많은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장마감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또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아, 제가 내일은 못 찾아오는 게 제가 내일부터 예비군을 가서 이번 주는 좀 부자일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예비군 끝나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